미국 전역 마트에서 한국 식품이 단 48시간 만에 전량 소진됐습니다. 충격적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주인공이 바로 우리가 매일 먹던 김밥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미국 최대 유통 CEO가 한국 식품 하나 때문에 긴급회의를 소집했는지 그 전말을 알게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년 초 미국 유기농 슈퍼마켓 트레이더조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냉동식품 코너에 조용히 놓인 한국식 냉동김밥 하나였거든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죠. 적어도 처음 며칠은요. 그런데 이 조용한 시작이 미국 식품 유통 역사에 남을 사건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일개 냉동식품이 SNS를 폭발시키고 전국 매장을 텅 비우고 결국 최고 경영진이 직접 나서게 만든 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트레이더조는 미국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는 마트입니다. 일반 대형마트와 달리 자체 브랜드 제품과 특이한 수입 식품으로 유명하거든요. 매장 수는 500여 개로 월마트나 코스트코보다 훨씬 적지만 충성 고객층이 굉장히 두텁죠. 이 마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직원들이 하와이안 셔츠를 입고 각 나라의 음식을 아주 저렴하게 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시아 식품 코너가 점점 인기를 끌고 있었죠. 바로 그 시기에 한국 냉동김밥이 등장했습니다. 가격은 3달러 99센트. 우리 돈으로 5,000원 남짓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홍보도 없었어요. 그냥 냉동 코너 한 귀퉁이에 슬쩍 올라간 거였죠. 잠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김밥이 터진 건 마케팅이 아니라 SNS 덕분이었다는 겁니다. 틱톡 사용자 한 명이 트레이더조 김밥을 사서 먹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반응이 심상치 않았어요. 하루 만에 조회수 100만이 넘었고 댓글에는 이게 뭐냐, 당장 사러 가야겠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미국 전역 트레이더조 매장에서 김밥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도시부터였어요. LA, 뉴욕, 시카고. 그 다음엔 중소도시로 번졌죠. 입고되면 몇 시간 만에 동났습니다. 사람들이 매장 앞에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인들이 한국 음식 때문에 줄을 서는 광경이 연출된 거죠. 이게 또 영상으로 찍혀 SNS에 올라갔고 그게 또 다른 수요를 만들었습니다. 완전한 바이럴 루프였던 거예요. 이게 핵심인데요. 미국 소비자들이 이 김밥에 열광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가격 대비 편의성이었습니다. 3달러 99센트에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간편식이라는 점이 큰 매력이었어요. 미국 물가가 워낙 올라서 10달러짜리 샌드위치를 먹던 사람들에게 이건 혁명적인 가격이었거든요. 둘째, 재료가 신선하고 건강해 보인다는 인식이었습니다. 밥, 시금치, 단무지, 우엉, 어묵. 미국 냉동식품에서 보기 힘든 자연스러운 재료들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건강에 관심 많은 미국 소비자들 취향에 딱 맞았죠. 셋째, 신기함이었습니다. 김밥은 미국인 대다수에게 여전히 생소한 음식이었어요. 초밥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르고 구성도 독특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SNS에서 언박싱처럼 먹는 영상이 인기를 끈 것도 이 때문이었죠. 트레이더조 고객 서비스 게시판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재입고되냐? 왜 내 동네 매장엔 없냐? 온라인 구매는 안 되냐? 하루에도 수천 건의 문의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잠깐,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트레이더조는 원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매장 직접 방문을 고집하는 철학을 가진 회사거든요. 그러니 온라인으로 구매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은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주변 도시 매장까지 원정을 가는 사람들이 생겼고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트레이더조 김밥이 원가의 3배에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상도 또 화제가 됐죠. 미국 언론들이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CNN, MBC, 워싱턴 포스트까지 이 현상을 집중 보도했어요. 기사 제목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이 김밥에 미쳤다. 3달러 냉동식품이 미국 전역을 뒤흔들다. 이런 식이었죠.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 트레이더조 경영진이 움직였습니다. 트레이더조의 최고 경영진은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단순한 인기 제품이 아니라 회사 전략을 바꿀 수 있는 신호로 판단한 거죠. 공급망 전반을 재검토하고 한국 제조사와의 계약 규모를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즉각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당시 업계에서는 트레이더조가 아시아 식품 라인업을 전략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단순한 재고 확충이 아니라 한국 식품 전체 라인을 키우겠다는 방향이었거든요. 실제로 이후 트레이더조 매장에 한국 식품 종류가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한국 식품업계도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국내 여러 식품 기업들이 미국 시장 진출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미 K-팝, K-드라마로 한국 문화에 친숙해진 미국 소비자들이 이제 K-푸드에도 지갑을 열 준비가 됐다는 신호였으니까요.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이게 왜 가능했을까요? 그냥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거든요. 한국 음식이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건 꽤 됐습니다. 2021년 영화 기생충 오스카 수상 이후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많이 본 비영어권 콘텐츠가 됐죠. 그리고 BTS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문화가 먼저 들어오면 음식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등장인물들이 먹는 음식이 궁금해지고 먹방 콘텐츠를 보면서 한국 음식 특유의 매력에 빠지는 거죠. 떡볶이, 순대, 삼겹살 이런 단어들이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됐습니다. 실제 수치로 봐도 확인이 됩니다. 미국 내 한국 식품 수출액은 2019년부터 매년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요. 한국 라면은 이미 전 세계 라면 시장에서 품질의 대명사가 됐고
한국 냉동식품 시장도 덩달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김밥대라는 이 흐름이 폭발한 하나의 사건이었던 거예요. 준비된 토양에 씨앗이 하나 떨어진 격이었습니다. 그게 하필 트레이더조 냉동김밥이었던 거죠. 주목할 점이 또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한국 식품이 미국 주류 유통 채널에 진입하는 속도가 훨씬 빨라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한국 식품이 주로 코리아타운이나 아시아마트에서만 팔렸습니다. 미국 주류 슈퍼마켓에 들어가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죠. 그런데 트레이더조 김밥 사건 이후 홀푸즈, 타겟, 월마트 같은 미국 대형 유통체인들이 한국 식품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식품 기업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미국 시장 맞춤형 제품 개발에 들어갔고 현지화 전략도 더 정교해졌습니다. 매운맛 등급 조절, 포장 디자인 개선, 영어 설명 강화, 이런 것들이 모두 이 시기에 빠르게 진행됐거든요. 눈여겨봐야 할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 Z세대가 이 변화의 핵심 동력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음식 트렌드를 이끄는 건 주로 Z세대, 즉 1990년대 중반에서 2010년대 초반에 태어난 세대입니다. 이들은 틱톡에서 음식 트렌드를 발견하고 실제로 구매해서 먹어보고 다시 SNS에 올립니다. 이 사이클이 엄청난 속도로 돌아가죠. 그리고 이 세대는 새로운 음식 경험에 매우 열려 있습니다. 예전 세대가 낯선 음식에 거부감을 느꼈다면 Z세대는 오히려 낯선 게 매력이 되는 거예요. 한국 김밥, 일본 오니기리, 베트남 월남쌈, 이런 게 그들에게는 신선하고 쿨한 음식으로 여겨집니다. 트레이더조 김밥이 틱톡에서 폭발한 것도 바로 이 맥락입니다. 미국 Z세대가 아직 많이 모르는 음식, 근데 맛있어 보이고 건강해 보이고 가격도 착한 음식,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진 거죠.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도 중요합니다. 한국 음식이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다는 건 단순히 자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거대한 경제적 기회이기도 합니다. K푸드 산업이 K팝처럼 체계적으로 세계화된다면 그 규모는 상상 이상일 수 있어요. 실제로 한국 정부와 식품업계는 이 기회를 잡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K푸드 해외 진출 지원 확대, 한식 세계화 프로젝트, 냉동김밥 하나가 만들어낸 나비 효과가 이제 정책 차원으로까지 이어진 거죠. 물론 과제도 있습니다. 일시적인 유행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꾸준한 품질 관리와 현지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한번 맛있다고 느낀 소비자를 팬으로 만들려면 그 다음 경험도 좋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다양성도 필요합니다. 김밥 하나로 K푸드를 대표할 수는 없잖아요. 비빔밥, 불고기, 잡채, 삼계탕, 이 모든 것들이 세계 소비자에게 닿을 수 있는 형태로 개발되어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K푸드 세계화라고 할 수 있죠. 다시 트레이더조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경영진의 결단 이후 트레이더조는 공급량을 대폭 늘렸습니다. 한국 제조사와의 계약도 장기 공급 형태로 전환했죠. 그리고 냉동김밥 외에도 한국 관련 제품 라인업을 꾸준히 확대해 나갔습니다. 이게 단발성 이슈가 아니라 전략적 방향 전환이었다는 증거입니다. 미국 식품업계에서 이 사건은 꽤 오래 회자됐습니다. 유통 전문가들은 이를 SNS 시대의 식품 바이럴 교과서 사례로 꼽기도 했거든요. 마케팅 예산 한 푼 쓰지 않고 진짜 소비자 반응만으로 전국적인 품절 대란을 만들어낸 케이스였으니까요. 결론적으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몇 가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첫째, 음식은 가장 강력한 문화 외교입니다. 한국 드라마나 K-팝이 먼저 마음의 문을 열었다면 음식은 그 문을 통해 들어가 깊숙이 자리를 잡는 역할을 합니다. 지구 반대편 사람이 우리 김밥을 먹으며 맛있다고 느끼는 순간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올라가죠. 둘째,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제품이든 하루아침에 세계적인 아이템이 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틱톡 영상 하나, 유튜브 리뷰 하나가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품절 대란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목격했듯이요. 셋째,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굳이 외국인 입맛에 맞게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짜 우리 음식, 진짜 우리맛. 그게 오히려 차별점이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트레이더조 냉동김밥 한 줄이 만들어낸 작은 파문이 이제 세계 식품 시장의 지형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사실, 참 뿌듯하지 않으신가요? 다음번에 마트에서 김밥을 드실 때 이 이야기가 떠오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하나가 지구 반대편에서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있다는 사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